자, 여러분들 지금 오늘 수익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진행이 마무리되면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. 어떤 분이 그걸 좀 공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계좌를 공개하고 매매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알아보고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. 지금 진입했다가 한 종목을 좀 늦게 들어간 것 같아서 본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그 본절한 종목은 제가 목표했던 구간까지 잘 갔어요. 그리고 재진입에 다른 종목 들어갔던 종목은 손절을 한번 하고 재진입을 해서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데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되면 목표 수익 구간 자체가 한 미니멈 150% 구간이다 보니까 그 손절했던 부분을 다 채우고 지금 수익 구간을 넘어갈 텐데 제가 그 계좌 공개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좀 제가 좀 잘 알아보고 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. 제가 무작정 공개하니까 좀 이게 의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제가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잘 알아보고 좀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오늘 그 주식 수익난 종목은 그레디언트예요. 지금 고가 기준으로 보면 한 17%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. 제가 원래 진입 후에 한 2% 정도 수익 구간 잡아놓고 오늘 매도가는 한 5%가 조금 안 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했어요. 그래서 총 한 7% 구간 매도를 했는데 거기서 수수료 빼고 나니까 한 6점 몇 %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 종목에 진입한 근거는 우리가 항상 진입하는 방식인 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난 종목이에요. 볼린저 밴드 몸통의 중심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뛰어넘은 구간에서 나타난 종목이고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눌림목의 형태가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시초가부터 이렇게 쭉 상승한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.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혹시라도 이 종목을 오늘 매매하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체결강도로 보게 되면 이 처음 시작하는 이 분봉 두 개의 체결강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체결강도가 정해진 게 아니라 이 분봉 두 개의 체결강도로 보게 되면 상승의 폭이 대충 정해집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의 상승폭은 한 10% 전후 구간이었는데 제가 목표한 구간대가 지금 한 5% 전후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한 요정도 됐어요. 요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구간이잖아요. 짧은 구간이라서 1분봉 하나 두 개째 나올 때 이미 도달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호가 매물대를 좀 보고 있었는데 취소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어요. 근데 취소하지 않고 그냥 수익 실현 마무리를 했고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분봉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, 여러분들. 1분봉으로 8%에서 한 10% 하나 쭉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1분봉으로 눌림목 구간 없이 쫙 계속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체결강도를 좀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눌리지 않고 일정하게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중심선이 여기로 잡혔을 때 거래량의 중심이 요 정도로 잡았을 때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구간에 최대 거래량의 절반 구간을 완벽하게 밑돌진 않아요. 이게 상승 추세를 연결하는 힘이에요. 상승 추세. 이 거래량이 줄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 일분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그레디언트 좀 깨끗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상승 구간이 나오는데 첫 번째 1분봉 이거는 아마 물량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걸 거예요. 그래서 이 실질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은 이 두 번째 봉인데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봉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 평균 거래량의
절반을 완벽하게 밑도는 한 요 정도 구간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에는 이렇게 쭉 빠질 확률이 있어요.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눌림목이 형성됐다가 다시 재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첫 번째 상승봉의 이 고가 구간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지 않고 이 중심 부분 일정 부분 일정하게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경우는, 특히나 음봉 없이 지금 여기 음봉 하나 빼고 쭉 올라가는 패턴이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최소 10% 구간 이상 구간까지는 올라가요. 여러분들 나중에 단타 하실 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그 검색식 만들어 놓고, 분봉상의 검색식을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터질 때, 이건 특히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, 이렇게 쭉 터졌을 때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바로 올라타지 않고 보다가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쭉 상승 구간 나왔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. 그 눌림목 구간에서 스캘핑을 할 때는 이 가격을 보지 않아요. 가격을 보지 않고 이 거래량을 봅니다. 거래량. 그래서 이 거래량이 그 이전의 상승분 거래량의 절반 이상 쭉 떨어지는 경우에는 진입을 안 해요.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짧은 구간 먹으려다가 오히려 이거 손가락 찍어서 맛보려다가 손목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, 이렇게 쭉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일정 부분 받쳐지거나 내려가더라도 거래량이 일정 부분 받쳐지는 경우에는 그때 진입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. 이게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. 여러 가지. 스캘핑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, 이게 사실 호가만 보고 스캘핑을 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지 않고 호가만 보고 짧은 구간 단타를 치기에는 젊은 20대 초 중반까지도 괜찮아요. 중반까지는. 그러니까 반응 속도라고 하죠. 반응 속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능한데, 이렇게 짧은 구간 급상승하는 종목들의 이 반응 속도, 높은 반응 속도로 가지고 접근하는 그 젊은이들과 대결할 때 피지컬이 딸리는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. 그럴 때 보고 활용하는 게 거래량이에요.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해요. 거래량은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예외 구간이 있어요. 예외 구간이 있는데, 그게 뭐냐면 이렇게 쭉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일정 부분 올라왔다가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. 있는데 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이 구간마저도 밑꼬리를 단 양봉의 형태라면 이거는 거래량이 붙음과 동시에 이렇게 가격대는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. 이 봉의 형태를 좀 보셔야 돼요. 양봉이어야 돼요. 양봉에 밑꼬리가 이렇게 달린 경우, 우리가 망치형이라고도 하죠.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면서 이 줄어든 거래량의 봉의 패턴이 망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. 그러면 거래량이 그 다음 봉이나 그 다다음 봉에 거래량이 터짐과 동시에 이렇게 쭉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렇게 터져서 나올 때 이 봉이 고가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고가봉이. 그런 형태를 좀 찾아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, 거래량이 뭐 만주, 이만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,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는 구간이 한 요런 구간, 여기는 죽었잖아요. 진입하면 안 돼요.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. 간보는 구간이에요. 간보는 구간, 이런 구간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래량 죽었죠. 거래량 죽고 나서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, 이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는 구간부터 지금 이렇게 쭉 붙기 시작하죠. 자, 여기 이 구간부터 시작이에요. 쭉쭉쭉쭉쭉 올라가다 이렇게 망치형의 봉래. 여기가 거래량이 더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윗꼬리가 없으면 더 좋아요.
윗꼬리가 없이 끝까지 쭉 밀어 올리는 망치의 형태라면 거래량이 다음 봉에 이렇게 뜨는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오르는 경우가 많죠. 대부분 여기도 그러네.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거래량이 줄었다가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는, 원래 이 전봉에 거래량이 좀 많아서 그렇지 거래량이 죽어 있는데 다음 봉에 거래량이 터진다. 심지어 이 전봉보다 거래량이 더 터지는 경우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, 고가 구간에 매도를 꼭 해야 돼요. 여러분들한테 꼭 매도를 권유하거나 매도 방법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.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.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런 것처럼 이게 좀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이 아니라서, 그래서 이 분봉상의 형태로 이 분봉 하나당 뭐 한 10만 주 이상 아니면 거래 대금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. 거래 대금으로 일반적인 그 패턴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두게 되시면 여기서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첫 패턴부터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, 제가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. 좀 이야기하다가 좀 산으로 간 것 같은데 여튼 뭐 그래요. 그래서 오늘 그레디언트는 한 6에서 한 7% 정도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진입한 근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뚫어 넘긴 종목이라는 거.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요렇게 제가,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. 제가 예전에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음봉에 거래량 터지는 이런 종목들, 그리고 아니면 쭉 띄워서 음봉에 장대 음봉을 이렇게 마무리되는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 구간에 요 앞에 이렇게 있다라면 이런 종목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 이런 종목들,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 이런 봉의 형태가 나오는 거라면 이런 봉의 형태들은 대부분 일정 부분 매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이 주식을 매집을 하고 매도하기 위해서 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것처럼 여기서 윗꼬리 달고 음봉에 거래량 터진 이 봉이 보여서 좀 거슬릴 수 있겠지만 이 시간차도 분명히 있고요. 그리고 바로 앞이 아니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만하다.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. 마무리 잘 하세요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